안녕하세요. 이원 선생님 이제 나가신 것 같죠?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고개를 막 끄덕끄덕 몇 번을 했는데요. 그 왜 생물이 제가 듣기로는 그 이과 학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좀 문과에 가까운 이렇게 좀 리딩, 라이팅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길러지는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얼핏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물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대중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쓰신 그런 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뭐 최재천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총균세를 쓰신 그 제랄 다이아몬드 그분도 생물학을 공부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과 계통의 문과에 해당하는 생물이 아니라 문과 계통에서도 극문에 해당하는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있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흔히들 뭐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막상 인문학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인문학이 별게 아니라 문사철 세 가지죠. 그래서 문사철, 문학, 사학, 그다음에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게 철학까지 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 강의는 뭐 윤리 시간에 뭐 조금 나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완전히 수박 겉핥기인 것 같고 대학에 가서 본격적으로 뭐 교양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공을 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한다면 이 중등학교 수준에서 인문학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이 이제 문학하고 사학이잖아요. 근데 문학은 그 중에서도 뭔가 좀 그쪽에 좀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라면 사학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달려들어서 뭔가 그래도 성과를 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성장시키고 이룰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옆에서 노트북으로 잠깐 이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AP를 본 학생이에요. 학생이 아닌 학생 어머님이세요. 네, 제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인터넷 강의를 마스프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인강을 수강을 했었던 제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 연락처를 아셔가지고 에세이 쓴 거를 한번 제가 첨삭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며칠 전에 시험에서 괜찮았다고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았다고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지금 막 이메일 답장을 하고 들고 왔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경력을 써놓기는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역사 교육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사범대 역사 교육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사범대 졸업생이니까 이제 전교사 자격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등학교로 진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체 역사 과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해를 이제 소화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역사를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막 이렇게 수업 계획서 이런 거 막 학교 때 작성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질적인 그 경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에 나와 보니까 좀 차이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도 해서 전공을 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 교육을 공부를 했고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립은 아니죠. 이제 자사고죠. 지금은 자사고고 그 당시에는 외고였었는데 2006년에서 9년까지 외대부고 국제반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그때 국제반이 제 생각에 제일 붐이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 반 중에 3반이 국제반이었었고 그 학생이 전부 다 합치면 한 1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을 정식으로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이 있었는데 그
그 시간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한국 교과서는 그냥 옆에 놓고 이제 AP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AP 히스토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운 좋게 어떻게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착실하게 계속해서 AP를 이제 다져온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학원 강의는 거의 그동안 많이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 이렇게 좀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전문 학원 같은 걸 찾는데, 제가 조금 이제 그런 학원 강의를 그러니까 뭐랄까 제 방식하고 조금 맞지가 않아가지고 주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많이 하다가 올해 정말 되게 큰맘 먹고 메이커스에서 한번 학생들을 만나보자. 내가 너무나 그동안 직접 이렇게 학생들을 교실에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너무 그래서 좀 격주했었구나.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다져놓은 노하우를 좀 마음껏 펼치려고 이제 많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스토리가 AP에 지금 세 과목이 있어요.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교양에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는 이제 월드 히스토리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 히스토리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US 히스토리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US 히스토리를 하시고, 또 가끔 이제 그런 질문하는 어머니들 계신데, 그러니까 월드 히스토리랑 US 히스토리 중에 어느 게 더 미국 입시에서 뭐 좀 좋게 보일 수 있느냐, 내지는 어느 게 더 쉬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US 히스토리를 중시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 역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런 점에서 미국 학생들이 US 히스토리를 해서 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굿. 근데 뭐 유학생한테 뭐 그런 걸 요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히스토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뭔가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수학 능력이 충분히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인식시켜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월드 히스토리랑 US 히스토리가 약간 그 뭐랄까 공부의 결이 좀 다르다고 할까 그런 점은 있지만 결과적인 난이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가능한 보편적으로는 월드 히스토리를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US 히스토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하시고, 그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는 없다. 네. 다만 이제 유러피안 히스토리는 약간 다릅니다. 유러피안 히스토리는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이 영미권의 뭐랄까 그 엘리트주의 교육의 아주 그 총 집합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아주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는 꼭 이걸 하겠다, 뭐 나중에 전공이나 아니면 특히 뭐 영국 쪽 대학에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저는 유럽사를 정말 권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월드나 U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반이 그래도 꾸려질 수가 있는데, 유러피안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 계시면 뭐 개인 수업이나 팀 수업 쪽으로 좀 상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그동안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남겨준 뭐 수강 후기 뭐 이런 건데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간담회라고 해서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이렇게 작은 방에 이렇게 원탑 같은 데 이렇게 둘러 앉아서 좀 인간미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시기라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딱딱하게 설명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많은 자료, 화려한 자료 이런 것들보다도 마음에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남기고 가게끔 저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딱 몇 가지만 그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오늘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7문 7답으로 히스토리에 대하여 제가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노하우 내지는 알아두면 여러분 어떤 뭐 나중에 공부를 정말로 학교에서 하든 안 하든 뭐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까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혼 선생님을 보러 오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왕에 오셨는데 중간에 안 나가시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히스토리는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예요.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국문과는 요새 국문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국문과를 가려면 엄청난 뜻이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 이과 전공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어 공부가 모든 공부의 사실은 같아. 요새는 보니까 수학도 국어고 과학도 국어고 다 국어더라고요. 네. 근데 히스토리도 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한 절반은 국어고 절반은 역사 지식?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서 전공을 할 생각은 웬만하면 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히스토리를 하더라도 이게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 왜 옛날에 발해가 발해라는 나라 있었잖아요. 남북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발해 이렇게 있다가, 교과서에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통일신라는 어떻게 고려로 넘어가는지가 대충 나오는데, 발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없어졌는지를 아무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당시에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 폭발의 여파로 이 말하자면 하나의 문명이 이렇게 좀 진짜 존재감이 없이 사라져 버린 건데, 근데 그것이 분명히 지금 과거를 연구하는 거니까 이게 역사의 영역이지만, 그걸 연구를 하려면 책만 파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역사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거는 과학을 알아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화산이 어떤 주기로 어떻게 폭발을 하고 그 여파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를 공부를 한 친구가 나중에 히스토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워낙에 극도의 문과 성향이라, 그리고 히스토리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전혀 망설임 없이 선택을 했지만, 요즘 학생들한테는 웬만하면 전공은 피해라. 근데 이과를 하는 게 나중에 네가 히스토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중고등학교 때는 국어, 역사 이거는 정말 저는 꼭 기본으로 좀 잘 다져주면 이게 나중에 뭘 하든지 간에 빛을 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히스토리 AP 점수가 높으면 이게 영미권 입시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그 컬리지 보드 담당하시는 관련되신 분들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그 외대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워낙 AP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마침 그 AP 교사들 연수를 서울에서 시켜줬었어요. 이렇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해에 저기 용산에 YISS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AP 연수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연수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한 20년 이상 티칭을 하셨던 분인데, 현직 교사신데, 그분이 이 학생들 경우는 애들이 대학교 와서 잘 적응을 할지 제대로 공부를 할지 이런 거가 사실 공인 영어 점수만 가지고는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AP 히스토리 점수가 있으면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이제 좋은 공부임에는 분명한데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국사, 세계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앞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그 눈높이가 평균적인 보통 사람의 눈높이와 능력에 이제 맞춰져 있어요. 교육도 평준화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역사를 통해서 뭔가 그 정수를 배울 수 있게까지 가려면 좀 힘들어.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한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기 과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최소한 당군 할아버지, 고조선, 뭐 이거는 알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요 개념들을 애들한테 주입식으로 암기를 시키고 이제 우리는 끝나는데, 근데 이 영미권 히스토리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약간 아직도 귀족주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엘리트주의가.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그 방대하고 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히스토리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가 가르칠 때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학교 GPA 따기가 AP 점수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안 봐도 뻔해요. 학교에서 많이 시간을 내줘봤자 일주일에 5시간일 거예요. 일주일에 5시간 두 학기 꼬박 가르쳐도 히스토리 그 전체 분량에 글쎄요, 뭐 선생님이 만약에 정말 친절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한 3분의 1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냥 교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와라 이번 주에. 그래놓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뭐 토론을 시킨다. 아니면 뭐 에세이를 쓰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럼 애들은 이제 책을 읽어가야 되는데 이 책 자체가 이게 수준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가지고 볼게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학생들 가지고 다니는 것들 요거는 그냥 제가 이제 한 10학년 정도까지 방학 때 뭐 사실 뭐 읽으면 좋을까요? 하면은 보내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권짜리 이제 곰브리치 미술사가로 유명한 사람이 쓴 한 권짜리 책인데 자기 이제 초등학생 조카들을 보라고 이제 썼다가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온 세계에 지금 다 번역이 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영어판도 뭐 일러스트판, 페이퍼백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수잔 바오라고 하는 또 미국의 역사학자가 아마 한 5권 될 거예요. 전지는. 근데 그 5권 정도로 이제 전 세계 역사를 이제 다룬 책인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그냥 재미있게 어렸을 때 읽을 수 있는 읽었으면 좋은 그런 책들인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레귤러 히스토리 교과서가 이런 게 있어요. US 히스토리.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백과사전 수준인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넘겨보면 그나마 좀 이렇게 뭐 챕터 제목들이 이렇게 딱딱 잡히고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레귤러 히스토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P 텍스트북인데요. AP 텍스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레귤러북에서는 그나마 좀 선악이 분명해. 히틀러, 나치, 나쁜 놈 이게 돼요. 근데 AP 히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를 않죠. 굉장히 지금 할 때도 작고 그림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게 됐는가, 그 당시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왜 그를 지지했는가, 그의 사상에는 이제 어떠한 약점이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소위 말해서 소피스티케이티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읽어내지 못해요. 제가 그 외대부고 시절에 나닥인다는 친구들을 데리고 이 책을 좀 읽히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학교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치는 것 같고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한 것 같고 근데 뭐 평가는 뭐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막 미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AP 시험 앞두고 이제 저한테 다급하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겁먹고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을 학기에 수업을 이제 들으실 거라면 반드시 예습을 하고 가셔야 된다. 저는 예습이라고 말씀드려요. 선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선행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 미리 끝내버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그냥 이제 한 번 쑥 훑어보고 그걸 가지고 그나마 학교 수업을 이제 잘 적응을 하라고 멘붕에 빠지지 말라고. 예, 그렇게 공부를 이제 좀 미리 하고 가면 좋은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국식의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예를 통해서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 통찰력.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결과가 이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 우리의 생활 양식, 사고 방식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뭐 흔히 우리가 뭐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교훈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그와 비슷한 현재의 사건은 어떤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뭐 멋있는 말로 뭐 historical thinking skill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thinking skill을 이렇게 그 역량을 이제 길러가지고 그게 내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결국은 에세이거든요.
장문의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그 내용을 충실히 채울 수 있고 자기 논리를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사실상 하나하나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역사적인 지식들, knowledges 이런 거는 거기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지만 지붕에 올라가면 사다리를 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좋아요. 목표가 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학생들에게 그거를 이제 막 그 요구를 하면서 멋진 커리큘럼을 유지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미국 교실도 이건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탑보딩 다니는 학생들, 요번에 이제 줌 수업들 워낙 많이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도 옆에서 좀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선생님 잘 이해되고 좀 잘 따라가고 하는 친구들은 개 중에도 지금 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은근과 끈기를 이제 해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내느냐? 저는요, 일단 그 암기를 강조하는 어떤 주입식 교육이 정말 이거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너무 어떤 개념적인 것들 높은 이상 이런 거를 던져버리면 애들이 대부분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신에 이 두꺼운 책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반드시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될 줄거리가 뭔가, 그런 어떤 그 핵심을 전달을 하고 그것만큼은 확실히 외우게 시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을 했는지 뭐 도착을 했는지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1492년. 그래서 연도 한 10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 각종 뭐 이벤트, 뭐 각종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다 외우게 시킵니다. 근데 그거를 외우게 시키는 방법이 조금 저만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6번 정도의 소개를 하기로 하고, 5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교과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안 다닌다 하는 친구들도 이거 못 읽어내다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이상과 현실을 조금 타협을 해서 조화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씩이라도 중요한 부분을 자꾸 이제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절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절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수업 중에 이제 조금씩이나마 시키려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의 그 최종 목표는 이제 에세이를 잘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세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AP의 그 Document Based Question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에 이건 만점을 받은 샘플인데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해서 지금 거의 4페이지를 꽉 채웠죠. 요거를 한 55분 안에 해내요. 이래야 이 에세이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애들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역사 공부에 제가 아까 뭐 국어가 절반, 개념이 절반, 지식이 절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지식 중에는 제가 볼 때 한 8할은 terminologies, 역사 용어인 것 같아요. 역사 용어. 그러니까 왜 제가 옛날에 공립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친 적도 있었는데 국사 시간에도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읽어놔서 우리 한 문단씩 책 읽으면서 가자 그럼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혀서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말인데도. 뭐 요즘 애들은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국사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배운다는 거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터미널로지스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고 설명 듣고 넘어갔다고 해서 절대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마 올 여름에는 이거를 무지하게 강조를 많이 할 건데 그날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용어들, 요거는 네가 집에 가서 그 뜻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와라. 우리 초등학교로 들어간 거야. 짧은 글짓기를 한다고 생각해. 대신 네가 짓는 건 아니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정의를 적어가지고 데피니션을 적어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데피니션을 이제 적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요. 네. 뭐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을 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약간 요령이 생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피니션을 막 멋있게 길게 장황하게 어디서 느껴가지고 오면 절대 안 돼. 네가 이해한 내용대로 가장 짧게 되도록이면 한 문장
왜냐? 애들이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사고력이라는 거는 어디서 본 거 베끼면 그걸로는 절대 안 돼. 그럼 기억도 안 나. 이게 도대체 뭐한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단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골라가지고 적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훈련을 꾸준히 시키면 이 사고력, historical thinking 스킬이 늘어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숙제가 매일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숙제가 나가면 절대 한 번에 통과가 안 돼. 이제 제가 감을 잡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하고 다시 써봐라, 다시 써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터미널로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를 활용해서 이 다섯 개의 터미널로지를 넣어서 네가 한 문단을 구성을 해봐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임스 와트, 뭐 스팀 엔진, 뭐 인클루전 무브먼트, 뭐 등등등 해서 대여섯 개를 주고 이걸 가지고 네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설명해봐. 한 문단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를 조금 더 큰 주제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제 에세이를 쓰게 한다는 거는 정말 애들을 히스토리를 버리게 하는 길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단계별 학습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봤잖아요. 그 중에 이것만큼은 정말 누구에게나 통하는 그리고 정말 유용한 이 뭐랄까 사고력이 길러지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번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학생들하고 올 여름에 정말 이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국제학교 학부모님들 모여 계시는 그런 카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다가 이제 글 올리고 이러면은 강사 입장에서 너무 영업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망설였는데 정말 이 얘기만큼은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단계별 학습법에 대한 글을 얼마 전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와 진짜 호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올여름에 이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면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를 시키긴 시켜요. 터미널로지 숙제도 내주고 책 읽기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생물이나 뭐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거는 오늘 단어 100개 외워.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얘가 한 거를. 그런데 리딩 스킬, 라이팅 스킬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일매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학생들도 그 기간을 인내를 해내는 것이 참 힘들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부모님들 좀 답답하시죠. 얘가 과연 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학원에서는 또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여줘야 되니까 이 보여주는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수업은 수업 중간에 한번 리포트가 나갈 거고 수업 말에 한번 리포트가 나갈 거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될까요? 라고 며칠 전부터 카톡으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침을 제가 분명히 못 세워가지고 그래서 뭐 생물 선생님은 뭐 매일매일 퀴즈 보고 그 리포트를 하신다는데 나도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여기까지 했다가 그냥 과감히 보여주기 식의 뭔가를 하느라고 내가 에너지를 쓰는 그만큼을 차라리 학생들하고 만나서 한마디라도 더 하는데 쓰자. 그렇게 결심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했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학부모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안 좋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저도 분명히 뭔가 이제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충분히 이제 저도 이제 감이 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충분히 소통을 하던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어머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얘가 이날 뭐를 했는지 궁금하시기도 할 것이고, 얘가 이걸 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저녁에 밥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딩을 하고 있는 집에 가는 길이라든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걸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너 오늘 해수할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훈련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학생들한테도 집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오늘 대답은 뭘까? 반드시 생각해가지고 봐. 이렇게 강조를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학생들과 그래도 수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것들은 그래도 대부분 보여드린 것 같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 한 100명씩 막 AP 보던 시절에 제가 그 폴리시보드 쪽에서 그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멀티플 초이스니까 객관식 시험이고요. 이게 이제 풀 리스폰스니까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도 있고 에세이 시험도 있어요, AP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게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죠. 이게 상위 25%, 하위 25% 이렇게 나누는 거고, 까만 막대기가 그 당시에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이고, 회색 막대기가 이제 전 세계 평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학생들을 상위 25%부터 하위 25%까지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객관식 시험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제가 가르쳤던 외대부고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 다 상위 25%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세이는 그에 비하면 좀 약하죠. 거기에 비하면 한 60% 정도가 상위 25%에 올라가 있어요. 이 위에 게 뭐냐면 위에 게 최종 결과예요. 이 최종 결과를 보시면 5점이 이제 그 최고점이잖아요. 근데 5점을 맞은 비율이 일단 회색 막대기가 한 10%쯤 되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한 10% 전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런데 이제 까만색 막대기, 저희 학교 학생들은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5점 비율이 평균적으로 10%인데 5배가 넘게 나왔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였었기 때문에 물론 외대부고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긴 했지만 다른 과목도 이 정도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나름대로 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제가 잘 가르쳤다? 이기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있겠죠. 애들이 워낙 훌륭했다, 열심히 했다?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객관식은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해낸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에세이에 달렸다. 그래서 그 에세이는 결국 사고력을 측정을 하는 것이고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되고 터미널로지스부터 시작하는 단계별 학습법을 따라가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때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되게 건조하게 좀 이제 시험이나 아니면 성적이나 이제 이런 거와 결부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히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었고 또 그거를 학생들한테도 진짜 그 맛을 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수업 분석 강의 연구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강사들 수업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가끔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1타 강사 누구 뭐 누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수업을 멋지게 훌륭하게 잘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이 과목의 이 학문의 어떤 뭐랄까 정말 그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어떤 그런 거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고 이 지식들을 우리는 알아서 시험을 봐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요즘에 제가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동네 뒷산을 좀 다니는데 요즘에 너무 좋아요. 날씨 화창할 때는 나무는 푸르고 진짜 막 산들바람 불고 하늘은 막 햇볕이 반짝이고 막 너무 좋아. 근데 어디 가서 나 어저께 우리 뒷동산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너무 뭐랄까 나는 뭐 히말라야도 갔다 왔는데 뭐 나는 뭐 백두산도 갔다 왔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올라갔던 그 뒷동산이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백두산보다 못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순간에 나만이 느꼈던 나만의 어떤 그 즐거움과 이 생명 살아있는 그 느낌 그거는 사실은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뒷동산을 오르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에베레스트도 갈 수 있는 거지. 아 그냥 뭐 위에서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아,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결코 어디를 가도 그만큼의 즐거움, 행복 맛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워낙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히스토리인데 이걸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어요. 다 다룰 수 없지만 그 중에 어떤 하나 작은 거 중요한 거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빼우쳐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런 재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과제를 부여받아도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 어떤 책을 만나도 그걸 통해서 이거를 자기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시간에 학생들이 저랑 같이 어떤 동네 뒷산을 확실하게 한번 오르는 그런 기쁨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오버했는데 오늘 설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